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4월 4일 화요일 밤 10시 11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좀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얘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봤냐면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요 20선을 지키는지, 요 초록색 선이 20선인데 여기를 지키면 이제 여기서 A, B, C 상승 조정인 거죠. A, B, C 요 상승 조정이죠. A보다 높은 C 음봉 3개 나오고 양봉으로 해서 쫙 말아 올리면서 이 자리를 돌파하면 이제 이게 상승 조정 ABC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20선이 깨지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했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얼마? 25,262불. 요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BC 조정이 나올 때는 바닥에서 자꾸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잡을 수 있을 때는 언제죠? 잡을 수 있을 때는 20선. 요 20선에 딱 붙어서 여기가 깨지지 않고 계속 종가로 지켜. 그러면 붙여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락의 한 묶음인 음봉 3개 아니면 음봉 5개 이렇게 나올 때 그럴 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는 사기가 좀 애매했죠. 얘가 지금 20선을 깨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말아 올린 거지,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할 때는 이거 쫄려서 못 사요. 그래서 여기 20선을 지키고 올라올 때, 요럴 때 한번 오늘 정도에 한번 매수를 시도해 볼 수 있었겠죠.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얘를 좀 자세하게 좀 확대를 해보면, 얘를 이렇게 일봉상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사실상 주봉으로 보면 더 확실한데, 주봉으로 이걸 보면서 사기가 되게 쫄려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보는데, 얘가 요 50%, 이 전일의 음봉의 50%로 회복할 때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20선을 지켰으니까. 20선을 지키고 말아 올렸으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20선은 사실 5선하고는 좀 달라요. 20선을 지키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20선이 깨진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20선이 깨지면 그냥 이렇게 살짝 깨지고 끝나지 않아요. 20선이 깨질 때는 한번 빠져줘야 돼. 이게 지금 한번 무너질 경우에. 그래서 제가 요 자리 25,262불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20선이 무너지면. 근데 20선을 지켰어. 그냥 한 50%로 회복할 때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었겠죠. 그렇게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5선을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면서 전일의 음봉을 완전히 상승 장악하는 양봉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5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한번 내일 이제 원래는 주식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종가 베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좋은 모양이 나오면 음봉 3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상승 장악형의 양봉이 나오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양은 뭐죠? 전일의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쫙 말아 올린 게 베스트죠. 근데 이제 그런 모양은 아닌 거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상승 장악형의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20선을 지켰고, 그래서 나는 한번 매수를 해볼 거야. 왜냐하면 여기가 이 자리가 단기 C일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A, B, C 이렇게 상승 조정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은 잡아야죠. 내일 만약에 5선 깨면 또 빠지는 거야. 또 이게 이렇게 해서 ABC로 또 조정이야. 그러면 이제 또 여기를 깨냐 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나 버렸어요. 지금은 뭐냐, 이제 이게 여기를 다시 깨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20선이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아 올려야 돼. 계속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돌파해야겠죠. 그런 모양이 나와야 상승을 희망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죠? 단기 음봉 3개 이후에 양봉 3개는 나와야 돼. 그래서 양봉 3개로 여기를 뚫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 요 자리 29,182불이죠.
계속 보고 있는 자리 29,182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올랐으니까 알트코인들이 또 이제 옆으로 기면, 비트가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적어도 얘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일단 적어도 29,182불을 돌파할 때, 그죠? 그 돌파하고 내려온다면 얘가 영원히 또 꼬라박는다 이게 아니라 그럼 알트들이 좀 가겠죠, 계속.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알트코인들도 잘 보시면서 타점이 오면 하고 안 오면 매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왠지 갈 것 같고 왠지 여기가 바닥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장이 좋을 때는 그런 게 먹혀요. 장이 진짜 대세 상승이고 막 자고 일어났더니 올라가고 막 그런 장일 경우에는 그냥 대충 그냥 사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대충 뭐 그냥.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장이 좋을 때는 그래요. 원래. 2020년 그때 그랬죠. 2020년. 예. 이때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아무거나 막 사면 막 20% 오르고 30% 오르고 막 50% 오르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는 진짜 장이 좋을 때고 그렇지 않을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자고 일어났더니 막 20% 빠지고 30% 빠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대충 사면 안 된다. 지금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계속 지금 오늘 며칠째죠? 17일째 조정을 하고 있어요. 17일째 여기서부터 언제죠? 3월 18일부터 해서 지금 4월 4일까지 18일째 거의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약간 이제 요런 모양이죠. 요렇게 M자형으로 요런 모양인데 일단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간에 지금은 20선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됐고 얘가 여기가 깨고 내려오면 저는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25,000불까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부터 얘가 다시 말아 올려. 그래서 29,182불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제 얘는 다시 또 새롭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 32K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32K까지 또 말아 올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을 관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거나 단기적으로 얘가 약하게 한번 꼭지를 따고 음봉 3개가 나온 상태에서 20선이 강한 지지 라인이 되면서 이제 말아 올렸는데 요거는 오늘 밤새 또 봐야 돼요. 얘가 음봉으로 또 이렇게 하나 더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봉 5개가 붙은 다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너무 큰 돈을 넣거나 뭐 이렇게 좀 막 바닥에서 막 베팅하려고 하기보다는 줄 때 익절하고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오늘 도지가 좀 올랐던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뭐 좀 장난 좀 쳤나봐 또. 아무튼 근데 지금 뭐죠? 나스닥은 어저께 종마감을 어떻게 했냐면 요 모양을 뭐라 그랬죠? 상승 중에 이렇게 하라미 형태의 모양이죠. 요런 모양. 그죠? 하라미는 뭐였죠? 이렇게 일봉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캔들이 있으면 얘가 이 요 바디의 안에서 나오는 캔들의 모양이 나올 때 이런 걸 하라미형이라고 해요. 얘는 어떻게 되겠죠? 얘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모양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래서 지켜보는 거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래서 한번 나스닥은 되게 긍정적으로 요 자리를 돌파했죠. 요 자리를 긍정적으로 지금 양봉 3개로 일단 돌파했으니까 얘는 설령 여기 갭을 매끄러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긍정적이다. 주봉의 모양을 보더라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주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3주 4주 전이었죠. 요 주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양봉 3개로 요 자리를 뚫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를 뚫고 있는 중이죠. 뚫었네요. 여기도. 그럼 이제 이 자리죠. 요 자리.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W자 형태로 이렇게 지금 조금 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각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 자리를 그냥 돌파하고 여기 지지받고 갈지 아니면 돌파하기 전에 한번 무너졌다가 이렇게 갈지 요거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나스닥도 저는 뭐 좀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네요. 이 모양으로 봐서는. 근데 이제 지금 주봉으로 처음 요 자리, 그러니까 일단 이 자리를 넘어야 돼요. 이 자리를 넘기 전까지는 아직 되게 막, 와, 야,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요 자리.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봉상 이렇게 세 번의 하락을 했죠. 이렇게 세 번의 하락을 하고, 요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제 상승하면서 요 언덕을 넘은 거는 이제 고무적인 일이고, 근데 진짜로 여기 넘고 여기 이 세 자리를 넘어야 이제 나스닥은 야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이 자리를 넘기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S&P 500도 좀 비슷하죠. 지금 얘가 얘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요 자리 요렇게 세 개 자리를 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 자리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 가운데 자리를 넘어야 돼. 안 그러면 얘가 또 이렇게 삼봉 형태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이 자리를 넘어야 되고, 일단 양봉 이렇게 해서 네 개째 얘도 붙은 상황이죠. 그래서 S&P 500도 나스닥과 좀 비슷한 어떤 양상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일단은 얘는 나스닥과 다른 점을 이렇게 삼봉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모양이라 요거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 잘 지켜보시면 될 건 제가 볼 땐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피도 뭐 여전히 코스피도 여전히 W자 형태로 지금 되게 모양을 만들고 있죠. 여기를 넘어야 돼요. 여기 2546포인트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때부터 그냥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W자 모양이죠. 되게 긍정적, 양봉 주봉상 양봉 음봉해서 241선 지키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 쏘면 이제 얘는 코스피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도 그러네요. 240선 돌파, 241선을 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넘어야겠죠. 2497포인트 이 자리를 넘어야 돼. 여기를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0년물 채권 한번 볼까요?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은 이제 다시 여기 일봉상 241선을 또 지지하고 다시 이제 말아 올렸는데 얼마죠? 3.48 3.48이 됐네요. 3.48% 그리고 그 다음에 2년물 채권, 얘도 살짝 말아 올려서 얘는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동그랗게. 얘는 4.01 여전히 지금 채권은 이제 요 4.0하고 3.48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는 한 0.5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이너스고, 그래서 여전히 경기는 그다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얘가 이 정도 단기 2년물 채권이 요 정도, 2년물 채권이 요 정도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인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전히 압박이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모양으로 봐서는, 나중에 제가 요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채권 관련된 거를 한번 제가 따로 떼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채권도 이제 뭐 이 채권을 좀 아실 필요가 있죠. 뭐 시장에서 막 금리 얘기 맨날 나오고 뭐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표면 금리, 뭐 그리고 뭐 시장 금리,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수익률은 뭐고, 일드 커브는 또 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채권 수익률, 그리고 채권 뭐 이자율,
뭐 이제 이렇게 말들이 막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게 표면 금리를 얘기하는 건지 시장 금리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 뭐 채권이 뭐 지금 이자가 뭐 지금 오르면은 수익률이 뭐 떨어지고 뭐 반대로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막 헷갈리죠? 요거를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떼서 제가 요즘 생업이 너무 바쁜 관계로 지금 계속 지금 멤버십 차트 공부도 못 올리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요런 것들도 다 따로 떼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여전히 역전된 상태이고 2년물 채권은 제가 2년물 채권은 뭐하고 가깝다 그랬죠? 기준금리하고 가깝다고 했어요.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다. 그리고 10년물 채권은 시장금리. 10년물 채권은 왜 시장금리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우리가 채권을 살 때는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을 많이 사요. 장기 채권은 시장에서 이게 장기 채권을 산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변동성이 없는데 수익을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기 채권을 많이 사는데 이런 그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유통이 돼요. 시중에서 유통이 그러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끼리 서로 이거를 사고 파는 채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빚 보증서인데 일종의 그죠? 빚 보증서인데 이 빚 보증서를 그냥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물 채권인데 이거 또 길어지겠는데 10년물 채권인데 내가 10년물 예를 들어서 발행금리가 4% 아니면 뭐 2%짜리를 내가 이렇게 샀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발행 금리가 2%짜리인데 지금 시장 금리가 막 채권 지금 수익률이 막 지금 막 5%야. 5%짜리가 지금 또 나와.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자율에 어떤 그 갭이 생기죠. 그러면 또 이제 이만큼 또 이제 그 수익률을 이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조정이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얘가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 금리를 반영해서 얘가 변동성이 막 생겨요. 그래서 10년물 채권은 이제 통상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빚 보증서를 서로 거래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거래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시장 금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년물은 단기금리이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많이 따라가죠. 그래서 2년물은 근데 뭐 핵심은 뭐냐면 왜 근데 이 채권을 거래하는가? 근데 이게 빚 보증서인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빚 보증서를 주로 서로 막 주고받고 거래하고 이러냐라고 하는데 빚 보증서인데 이게 빚을 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어마어마한 부자야.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돈이 더 필요해서 빚 보증서를 이렇게 내고 돈을 빌려. 근데 그 빚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뭔가를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낸 빚 보증서는 나중에 다시 원금과 함께 이자를 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게 뭐죠? 국채예요, 국채. 미국채잖아, 더군다나. 세계에서 돈이 가장, 뭐라 그러죠? 이게, 달러,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 발행한 빚보증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얘를 이제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로 거래하는데 만약에 뭐 그냥 막 거의 망해가는 회사가 내는 그런 채권은 좀 위험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인기가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가지고 그렇다면 왜 10년물 채권이 오르고 내리고 왜 2년물 채권이 오르고 내리고를 가지고 경기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가 제가 과거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하셔서 보시면 되고 어찌됐거나 지금은 어떻게 되죠? 채권의 이 수익률이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일단 주식시장이나 이런 그 장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떨어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왜 보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안 돼요. 일단은 시장이 좋아지려면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좀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그런 거니까, 이게 단순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 투자 시장이 안 좋냐, 그렇게 하면은 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어떻게 됐죠?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0불대로 내려왔네. 내려왔어요. 241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양봉 만들고 단기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긴 했으나 241선을 한 방에 뚫기는 쉽지 않죠. 이렇게 길게 내려왔는데, 길게 내려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만들고 가는 게 이제 좀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바닥에서 더 낮은 자리에서 만든 양봉이 나왔고, 양봉에서 적산병으로 어딜 뚫었죠? 얘가 이 자리를 뚫었어요, 여기. 그리고 이 자리도 이렇게 뚫었죠. 그러나 얘가 여기를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241선 여기는 뚫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적어도 얘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여기 위에서 이제 쌍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재차 여기를 돌파할 때 이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달러는 이제 이렇게 한번 찍고 다시 반등하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여전히 여기까지 더 빠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도치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찍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이제 이런 식이다. 아니면 얘가 한 번 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쫙 찍고 더 깊이 내려 찍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이 뭐 엄청 올랐었죠. 다시 이제 이렇게 한번 얘가 241선을 음봉 없이 뚫었기 때문에 이제 얘는 다시 여기까지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올라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를 양봉으로 지금 다시 뚫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얘가 하면 얘는 환율은 여기를 한번 다시 올라가겠는데요. 그러면 뭐죠?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화 약세인 거죠. 원화 약세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원화가 약세야. 그렇죠? 1달러 대비 1200원일 때와 1달러 대비 1300원일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원화가 약세가 되죠. 원화가 약세는 뭐죠? 환율 강세가 되는 거죠. 환율 강세. 그죠? 원화 약세, 환율 상승 이렇게 보는 거죠. 원화가 약세는. 왜죠? 아니, 당연히 1달러를 우리 입장에서 1달러를 구입하는데 1300원이 들어. 1200원이 들 때보다 지금 돈을 더 많이 줘야 돼. 그럼 원화는 약세인 거죠. 달러 강세인 거죠. 그죠? 그럼 환율은 상승한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럼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는 수출을 더 활성화할 수 있어요.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일본 정부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었죠. 그 아베노믹스 뭐 이럴 때 이렇게 달러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채권을 미 국채를 사들이고 달러를 사들이고 하면서 어떻게 했죠? 엔화를 약세로 만들어 놨죠. 수출을 많이 하려고. 그게 이제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일본이 아주 국가적으로 미는 어떤 그런 수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데 이거를 수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엔화를 약세를 해야죠. 왜냐? 미국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일본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수입을 하는데 1달러에 뭐 100엔일 때와 그죠?
1달러에 200엔일 때는 얘네가 1달러를 주고 200엔 어치를 사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같은 값이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입을 더 많이 하겠죠.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 그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죠? 만약에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가 약세로 간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수출이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제 삼성과 같은 반도체, 뭐 이런 섹터들 있죠? 배터리나 반도체, 요런 애들이 지금 반도체 재고가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뭐 한 1조 정도 좀 재고량이 좀 빠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럼 코스피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모양으로 간다면. 아무튼 뭐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환율은 지금 상승 중에 있다. 그러면 달러는 강세고 원화는 약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일 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투자 시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거를 또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 한번 볼까요? 지금 뭐 환율이 엄청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유가가 갑자기 지금 요게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하죠.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오펙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제 요게 산유국들 이제 세계 그 뭐 4대 뭐 산유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전 세계에서 이 지금 뭐죠?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죠. 그런 다음에 뭐 사우디, 그죠? 사우디, 그리고 어디죠?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가장 많이 이제 생산하는 나라들의 요 오펙 플러스라 그래서 요 플러스에는 이제 이 러시아를 포함해서 사우디를 위시로 한 그 뭐 그런 중동 국가들 있죠. 그런데 여기 오펙 플러스에서 이 러시아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서 뭐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산한다는 건 이제 원유 생산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원유 유가가 갑자기 막 갭으로 이만큼 떴거든요. 이게 갭으로 뜨면 어때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죠? 이거 갭으로 떴어? 매꾸로 내려오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야, 이제 유가 여기 막 그냥 치솟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갭으로 이만큼 떴어? 그냥 일시적으로 뭔가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뜬 거죠. 그럼 이제 다시 갭 매꾸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 이외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파월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연준이 지금 되게 이제 곤란한 상황이 돼버렸죠. 왜 그러죠? 지금 이 러시아와 같이 지금 손잡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 영토를 넓히려고, 그러니까 지금 기축통화의 달러에 저항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최고야. 막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러나 제가 보기엔 아직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OECD 국가들, 뭐 이런 OECD 국가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 전 세계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보면 이 달러 대 위안화의 비중은 뭐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뭐 세계를 제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이것도 진짜, 모르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 아직 말도 안 돼요. 웬만한 나라들이 지금 달러의 어떤 비중이, 보유 비중이 50%, 56% 이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근데 위안화는 뭐 한 1%, 2% 이런데 지금 되겠어요? 둘이 경쟁이?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에 듣고 이제 뭐 중국의 뭐 주식 투자 막 이렇게 했다가 그냥 쪽박 찰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지금 그래서 얘는 갭으로 떴기 때문에 갭을 매꾸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지금은 뭐
너무 뭐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 막 이런 또 헛소리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너무 또 그냥 연연해 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하면 되겠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요즘 중요하죠. 도미넌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도미넌스가 다시 또 요 50선까지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쵸? A, B, C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요거를 20선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지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딱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으니까 요 모양으로 봐서는 저는 여기를 한번 돌파할 것 같거든요. 여기 한번 돌파하러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봅시다. 요게 지금의 모양으로 봐서는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지금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요렇게. 그래서 얘가 20선을 지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비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또 오르는 장이 나오면 좀 좋죠? 좋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에서, 이렇게 나왔다. 주봉상으로 보면 꼭지는 일단 못 땄는데, 이게 지금 장대 양봉 나오고,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양봉 3개 이후에 음봉 하나. 그럼 음봉이 여기 5선 한번 찍고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한번 그거 지켜봅시다. 지금 어찌됐거나 도미넌스는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W자 형태로 여기. 일단은 얘가 개별 종목이다라고 했을 땐 여기 돌파하면 매수고, 여기 또 돌파해서 이렇게 쫙 올라가면 이제 얘는, 되게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얘가 한번 올라가기 전에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모양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잘 유심히 관찰해 보면 어떤 매수의 타이밍을 노릴 때 도움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주요 지수들 이 정도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